현명한 부모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라도 함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마음의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와 점점 멀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가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여전히 아이처럼 대하고 좋은 의도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삶에 무심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내 자식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자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다 큰 성인 자녀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말. 이 세 가지 모르면 평생 자녀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이 시려온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 송혜자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딸과의 관계는 좀 달라졌을까요? 제 딸 수진이는 미대를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열고 가끔 기업 광고나 책 표지 의뢰도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림이 밥 먹여주냐는 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맴돌던 시절이었거든요. 친구들 자식들은 하나같이 대기업, 공무원, 교사로 잘 자리 잡았는데 우리 수진이만 불안정한 길을 고집하는 것 같아 걱정이 컸습니다. 그날은 설 명절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고 식사 자리에서 자식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졌죠. 조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박수가 터지고 다른 집 자식은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러다 큰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혜자야, 수진이는 요즘 뭐해? 그 순간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딸, 미대 나왔는데 아직도 그림 그려. 뭐, 취미로는 괜찮지.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이의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잠시 흔들렸고 수저를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애써 미소를 지었죠. 저는 눈치채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한텐 그림이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제 직업이에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 건데 딸은 그걸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말로 받아들였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 후로 수진이는 자기 일에 대해 저한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도 전시회에 참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아도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만 갈수록 느꼈어요. 그날 제 말 한마디가 딸의 자존심을 얼마나 깊이 다치게 했는지 말이에요. 아직도 그 일해? 라는 말이 수진이에게는 너 하는 일은 가치 없어처럼 들렸던 겁니다. 자식의 삶을, 꿈을, 직업을 무심코 깎아내린 건 바로 저였어요. 그날로부터 수진이의 마음의 문은 닫혔고 저와 나눈 대화의 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누구보다 딸을 위한다는 말이 결국 딸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요. 성인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함부로 그들의 선택을 평가하고 재단한다면 그건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아직도 그냥 취미로는과 같은 표현은 자녀의 선택을 격화시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무의식적인 말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벽을 쌓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직업을 남들과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대기업 취직, 공무원, 의사, 변호사 같은 안정적이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을 선호하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정성보다는 자아실현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생존과 안정이 최우선이었다면 자녀 세대에게는 행복과 만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부모의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진이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다.
너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성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유정자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무작정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몇 년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고 밥 챙겨 먹고 집안일 하는 게 버거웠어요. 그날따라 허리가 더 욱신거리던 날 둘째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아들은 주저없이 말했어요. 엄마, 당연하죠. 빨리 오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아들 집으로 갔어요. 가보니 참 좋더군요. 따뜻한 거실, 재롱 부리는 이쁜 손주, 그리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까지. 혼자 살던 제 집은 늘 조용하고 적막했는데 아들 집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 반찬 좋아하시죠? 하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자상하게 챙겨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괜히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며칠만 있으려던 계획은 그렇게 일주일, 2주일로 늘어났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내 아들 집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도 여전히 살갑게 대해주니 저는 더 머물러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주쯤 되었을 무렵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말수가 줄고 집안에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밥상머리에서 웃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음식 준비하면서 수다도 떨고 웃곤 했는데 그날부턴 무표정하게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더군요.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싸웠나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집에 돌아가셨으면 해요. 저도 아내도 사실 조금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낸 줄 알았는데 해가 그들의 삶과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함께 살게 된 집에서 자기만의 쉼조차 빼앗긴 채 살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이 결국 선을 넘게 만든 거죠. 그날 저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돌아가는 길 혼자 사는 집 현관문을 여는데 그 적막한 공기가 그날따라 참 서늘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 해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는 걸요. 성인 자녀에게는 그들만의 공간과 리듬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방문과 장기 체류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갈등까지 불러옵니다. 아들아, 너희 집에 엄마 가서 지내도 괜찮지? 라는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성인 자녀의 집은 이미 그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져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어른에게 직접 불편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의상 웃으며 맞아주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다면 그것은 매우 큰 고통이 됩니다. 또한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자녀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부부만의 시간, 대화, 휴식이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가족 전체의 화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하고 체류 기간을 명확히 하며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불편하면 다음에 갈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어요. 예고 없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식 집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인 자녀의 집은 이미 그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강인자입니다. 제 아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반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민수야, 지금 회사도 좋은데 왜 그만둬? 창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시 민수가 다니던 회사는 복지도 괜찮고 이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더라라며 부러워했죠. 그런 직장을 왜 굳이 그만두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친구랑 IT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졌습니다. 꿈이 밥 먹여주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결국 제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를 그만뒀고 친구와 함께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반 동안 민수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해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불안정한 창업이라는 길 위에서 아이가 홀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투자자도 만나고 언론에도 소개됐다며 들뜬 목소리로 자랑했지만 갈수록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문 닫게 됐어요. 투자도 안 되고 수익도 없고 다시 취업 준비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꺼봐. 엄마 말 들었으면 지금쯤 편하게 살고 있었잖아. 왜 그때 내 말 안 들었어? 그 순간 저는 봐라, 내가 맞았지라는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더군요. 엄마,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봤는지, 어디에 지원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도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 짧은 대답 속에 감정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큰딸이 저를 따로 불러 말하더군요. 엄마, 민수 오빠가 그날 엄청 힘들었대요. 이미 실패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엄마까지 그런 말 하셔서 더 절망했대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전화한 이유는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엄마, 나 많이 힘들어요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로는커녕 상처를 줬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저는 손을 내밀기는커녕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죄스럽고 아픕니다. 엄마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날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가장 아픈 칼날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내 말 안 들었지입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말은 부모의 자기만족일 뿐 자녀에게는 지적이고 비난이며 배척으로 들립니다. 자녀는 그 순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모마저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끼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자녀의 실패 앞에서 부모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도전한 건 정말 용기였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이 자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응원이, 지적보다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들어주느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힘들 때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성공 기준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냥 취미로는과 같은 표현으로 자녀의 선택을 격하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둘째, 허락 없는 방문은 관심이 아닌 침입입니다. 사전 연락, 짧은 체류, 감사 표현을 통해 자녀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셋째, 자녀의 실패 앞에서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내 말 안 들었지가 아니라 힘들었겠다는 위로의 말로 자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간섭이 아닌 신뢰, 강요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가 보세요. 이제 넌 너의 삶을 살고 있구나. 부모는 그게 참 자랑스러워. 앞으로는 내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게. 언제든 응원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든든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했기에 더 잘되길 바랐기에 무심코 던졌던 말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방향을 잃고 말이라는 칼날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우리가 이끌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체이자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조언보다 공감, 간섭보다 신뢰, 지적보다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를 믿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통해 배운 진짜 부모의 품격 아닐까요? 혹시 오늘 영상 속 어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말투가 겹쳐 보이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고 싶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 마음이 자녀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더 지혜로운 부모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